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으로 나라 자체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수출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과 벌이고 있는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서 뒤처지면 우리의 경제는 쇠락하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처럼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지만 현 정치권의 정치인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그 어떤 경고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곧 닥쳐올 이 엄청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민주수호, 내란 청산, 경제 발전 등과 같은 늘상 하던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최근에 비상계엄 선포로 이야기된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는 이제 탄핵이 인용된 만큼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법에 따라 처리하면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잘못된 행태를 이처럼 과감하고 신속하게 바로잡은 우리 국민의 대처에 대해서는 세계인마저 선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출산에 의한 나라 소멸의 위기와 중국에 뒤처지면 겪게 될 경제 쇠락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대처하더라도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인 기회의 창은 짧으면 5년, 길어야 10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라의 생존과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저 이창량이 나섰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물리학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닥친 이 단군 이래 최대의 위기를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 없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합쳐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제가 출마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10년쯤 전에는 밝은 누리 셋전년의 으뜸 대한민국이라는 책도 썼습니다. 여기서 세계 최고란 지금 중국이 지향하는 힘이 센 패권 국가가 아니라 과학기술과 문화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세계 최고를 뜻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위기에도 앞장서서 끌고 나가는 그런 세계 최고를 뜻합니다. 현재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등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는 백범 김구 선생께서 그렇게 바랐던 문화 강국으로 우리가 올라서려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일제의 수탈에 시달리고 6.25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세계에서 가장 못살고 가난했던 나라였지만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경제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4.19 혁명, 5.18 운동, 60 항쟁을 거치며 우리가 피 흘리며 바라왔던 민주주의 제도도 정부 수립 반백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정착시켰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민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그 문화가 전 세계인이 선망하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단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민주정치 시작 반백년 만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로 정착되는 듯 했던 우리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10여 년 뒤에 손틀된 대통령에 의해 행해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하여 위협에 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은 평화로운 촛불혁명으로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건해지는 듯 했던 우리 민주주의가 최근에 또다시 선출된 대통령에 의해 군부 독재의 망령이 어린 비상계엄이라는 친위 쿠데타로 무너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와 탄핵안 통과 그리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사태는 순리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주의는 이러한 사태들이 예방주사가 되어 이번 대선에서 훌륭한 민주적인 지도자만 뽑으면 앞으로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 세기에 걸친 굴곡진 세월을 지나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이루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와 과학기술, 산업, 정치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눈앞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선조들이 위대한 이념인 인류를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실현마저도 가능한 지점에 가까이 다가선 듯합니다. 그런데 호사다마인가요? 앞서 언급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두 가지 위기, 인구 소멸의 위기와 먹거리가 소멸될 경제 쇠락의 위기가 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 최대 초저출산,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로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갈 때 그 숫자가 대략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출생아 숫자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되면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는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게 되고 일할 젊은이들은 부족하여 경제는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사랑하는 K문화도 발전시켜 나갈 젊은이들이 부족하여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독일의 한 과학 유튜브 채널은 한국은 끝났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2,400만 구독자를 가진 이 과학 채널은 유엔의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국의 현재 초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세 세대가 지나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0분의 1로 줄고 35년 뒤인 2060년에는 세계 역사상 가장 늙은 국가가 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25세 이하는 10명 중 1명, 5세 이하는 100명 중 1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2060년에는) 연금기금도 완전히 고갈되어 세금으로 연금을 충당해야 할 텐데 은퇴자 1명당 일하는 사람의 수는 1명에도 미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연금 체계를 유지하려면 은퇴자 1명당 적어도 일하는 사람이 2, 3명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금 체계를 유지하려면 이 1명의 일하는 세대가 엄청난 세금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더 살기 나온 외국으로 이민을 떠나려 할 것이고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초저출산으로 인한 이와 같은 인구 소멸의 위기는 이미 여러 매체와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인구 소멸의 위기에 더해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경우 우리의 미래 먹거리마저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우리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품 수출의 거의 전 분야에서 지금 중국과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밀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출 효자 노릇을 단단히 했던 우리 석유화학 업계는 바짝 추격해온 중국과 중동 국가들에게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고 규모에서 압도당해 이제는 국가 차원의 구조 조정을 서둘러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철강은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엄청난 물량 공사에 의해서 우리 업체들은 일부 공장까지 폐쇄하고 그 대책을 고심 중에 있습니다. 조선업 역시 중국이 우리를 가격 경쟁력으로 압도하며 이제 세계 시장의 70%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만의 영역으로 자부했던 LNG 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까지도 이제는
경쟁이 치열해졌고 특히나 중소조선업체들은 그 설 자리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직 현대차가 잘하고 있지만 미래의 대세가 될 전기차 분야에서는 중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휘어잡고 있고 가격 경쟁과 기술 개발에서 테슬라마저 앞서가려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로봇 산업을 모두 뒷받침하는 배터리 분야에서도 중국은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엄청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인공지능 AI와 로봇 분야에서도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은 발군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조업은 이 두 분야를 기반으로 발전해 갈 텐데 그들과 경쟁하는 우리의 설 자리가 과연 어디에 남아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는 삼성과 LG, SK, 하이닉스 등이 가전과 휴대폰, 반도체 분야를 잘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세계적으로 볼 때 가전은 이미 보험용 제품에서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서고 있고 또 휴대폰에서도 더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했던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도 이제 중국 업체가 자국 시장을 기반으로 어느새 시장 점유율 10% 선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뒤지는 PC용, 보험용 메모리 칩 등 저가 제품은 포기하려 한다고 합니다. 저가 제품에서 포기하면은 차츰차츰 고급 제품도 위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 판매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에서 자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 업체들이 차츰 그 시장을 장악해 갈 것이라는 것은 이미 휴대폰의 삼성과 자동차의 현대가 중국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류 문화 수출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일본은 지금 우리가 중국과 벌이고 있는 추격전을 우리와 이미 벌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 분야를 제외한 일본의 조선, 철강, 가전제품,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휴대폰 등은 우리와의 경쟁에 뒤처져서 최근 일본의 1인당 GDP는 우리보다 뒤처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적 강국이고 기초과학 분야의 수준은 아직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럼에도 제조업의 쇠퇴로 국가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 과연 무엇의 의지에 지탱해 갈 수 있을까요? 이제 대한민국은 초저출산으로 인한 나라의 소멸 위기에 더해 중국과의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사직생, 생직사의 비장한 각오로 왜군 함대를 무찔러 조선의 명맥을 유지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비장한 각오로 우리에게 닥친 이 나라 소멸의 위기와 경제 쇠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나라의 지혜를 모아 한글을 창제하고 문물을 정비 혁신해서 조선의 부국과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드리운 경제 쇠락의 위기를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처럼 우리도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말까지 듣고 있는 우리의 초저출산 현상을 완화시켜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보육과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걱정 없이 2세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국가가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통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젊은 여성들 절반 이상이 아이를 갖지 않으려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한 개인이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따라서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으니 남은 방법은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출산을 망설이는 이유를 찾아가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힘든 보육 환경과 치열한 입시 경쟁, 사교육비와 대학 학비 부담, 그리고 결혼 후 주거 문제 등은 청년들이 2세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육에서의 어려움과 교육비 부담은 아이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무상이지만 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고 대학 과정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학비를 충당해서 어렵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에는 대출금 상환 부담에 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자신이 경험한 어려움을 거울 삼아 2세 출산을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해서 그리고 대학 무상화로 대학 학비 부담도 줄여서 2세 출산을 망설이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공보육체계와 대학 무상화는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교육비 문제는 현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 차원에서 AI 보조교사 체계를 개발해서 도입하면 우리의 AI 기술도 발전시키고 동시에 사교육비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구 소멸의 위기는 외부의 침략에 못지않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막중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산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만들고 청년 주거 문제도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는 저출산 문제의 상당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재정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릴 시에 경제 쇠락의 위기에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를 앞서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그 향상된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인 퍼스트 무버로 올라설 수 있게끔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향상시키려면 우리의 대학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고 또 국가 연구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고 대한민국을 창업국가화해서 부족한 청년 일자리도 늘려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에 범국가적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표만 염두에 둔 인기 영합적인 선심성 예산 지출은 극도로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야당이 주장했던 전 국민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은 그 규모가 13조 원 정도이고 기본소득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1인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은 연 50조 원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막강한 해외 경쟁자들과 경쟁력을 놓고 겨뤄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귀중한 국가 예산을 꼭 필요로 하는 국가 연구개발과 인재의 양성 그리고 저출산 대책에 투입하지 않고 표만 노리는 선심성 예산으로 살포해서 일회성으로 소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피땀으로 마련된 귀중한 국가 예산은 투자하면 10배, 100배가 되어 돌아올 국가 연구개발과 인재의 양성
그리고 우리의 생존을 담보할 저출산 대책에 향후 100년을 바라보면서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 이창영은 물리학자이자 대학 교수를 지낸 교육자로서 우리의 과학기술 향상과 인재 양성에 그 어떤 후보보다 더 적격한 인물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궁리해 왔기에 그 누구보다도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 간의 치열한 개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미래 기술의 중추가 될 인공지능 AI 분야도 우리는 국가 차원에서 인재 육성과 기술 개발에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 규모로 볼 때 미국이나 중국과 예상 경쟁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국가 연구 개발을 체계화해서 예산의 효율성도 기하면서 AI 분야도 발전시키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방책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앞서 언급한 공교육 현장에 개별 학습을 위한 AI 보조교사 체계를 도입해서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방안 외에도 의료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AI 보조 닥터를 활용해서 진로 효율화를 통해서 부족한 의료 인력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는 기초과학과 기반기술의 수준 향상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기초 분야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기초과학연구원 산하 연구단들을 독일의 막스 플랑크나 프라운호퍼 산하연구소들과 같이 연구소 체제로 변환시켜서 연구단 해체와 함께 동시에 사라지는 연구 인력들 그리고 축적된 연구 노하우의 유실을 막고 그 지식을 축적해서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도 한국판 천인 계획을 실시하여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과 연구소의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젊은 인재들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으로 몰려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과학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게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수용할 대학과 국가 연구체계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미국으로 몰려가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열었습니다마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과학기술 예산을 삭감하고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해서 미국에 있던 많은 과학 인재들이 탈미국하려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잘 참고해서 한국에 대한 세계적인 K컬처 선호 추세도 함께 활용하여 과학 인재들을 유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0%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했던 노인 세대에게 인간다운 삶을 뒷받침할 노인 복지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합니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저출산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라도 청년 세대의 건전한 자립을 돕는 청년 복지 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수시로 발생하게 되는 실업에 대해서는 실직자들의 생활 안정과 전직을 도울 사회 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서 근로자와 기업의 어려움을 동시에 덜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의 일원으로서 전 지구적 환경 보존에 대해서 해야 할 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가진 국가적 이상에 걸맞게 이제는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와 모든 생명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특히 화석 연료의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탄소 중립의 실현에 앞장서야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주장하는 RE100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의 빠른 실현이 힘들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서 유엔의 주도로 24시간 주 7일 무탄소 에너지를 사용하자는 24/7 CFE, 다른 말로는 CF100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태양광과 풍력 등의 기술 발전에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발전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해서 SMR 등을 활용한 CF100의 실현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 수소 경제 시대를 이끌어갈 재반 수소 에너지 기술과 탄소 중립을 위한 탄소 포집 기술 등의 연구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위기 대처 방안들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정치가 될 것이기에 다가오는 위기를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정치가 어떻게 혁신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상대를 적대시하는 진영 정치로 나뉘어 있어서 건설적인 토론이 부재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엄청난 특권 속에 쌓여서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특권 의식에서 벗어나서 진정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투철한 자세로 임할 때 우리 정치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닌 봉사하는 정치로 바뀔 것이고 퇴행적인 진영 정치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도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영 정치와 특권 정치에서 벗어나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댈 때 우리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국가 지도자를 포함해서 정치인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는 정치를 행하면 국민들 역시 한 마음으로 닥쳐올 우리의 위기의 대처에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축약할 수 있겠습니다. 1.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체계의 확립. 2. 과학기술의 세계적 수준 향상과 창업 국가화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 3. 노인 및 청년 복지 체계와 사회 안전망의 확립. 4. 기후변화와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대처. 5. 특권 의식 없이 봉사하는 정치로 혁신해서 국가적 위기를 해결. 이제 다가오는 인구 소멸과 경제 세계락이라는 국가적 위기의 극복에 뜻을 함께 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부디 저와 함께 하셔서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특권의식 없는 공정한 사회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와 함께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